죠? 아, 뭐야? 자, 여기 보세요. 자, 3단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남겨둔 거 2개 있는데 얘 좀 빨리 보고 3단원 들어갑시다. 해야 되고 3단원은요. 3단원 다시 한번 미리 얘기를 하는데 3단원 잘하시려면 국어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단원은 결정적으로 여러분들 국어 실력이 관건이에요. 공식은 막 지금 2단원, 1단원 할 때처럼 막 쏟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관계만 잘 이해하면 되는 거라서 니네 오히려 초등학교 때 그거 기억나요? 3단원 잘하려면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 자, 우리 지금 현재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볼게요. 249쪽에 아직 비어있는 것 좀 할게요, 먼저. 그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3단원으로 할 건데 3단원 시작하기 앞서서 앞에 봐봐. 앞에 봐봐, 잠깐. 봐라, 249쪽. 응. 자, 봐봐. 다 같이 봐봐요. 자, 네, 초등학교 3학년인가 배워요, 지금. 이거 초등학교 3학년들이 배우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니네 혹시 규칙 찾기 기억나요? 규칙 찾기? 그러니까 이거 그렸고 요거 나왔고 이거 나왔고 이게 이렇게 반복한대. 이렇게 했을 때 10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이런 거. 기억나요? 10번째에 뭐가 나오는가? 이런 거 생각해보는 거. 그거 기억나시면은 아마 3단원. 그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했다고 하면 3단원 내용이 되게 쉬울 거고 저는 그거를 잘 못했는데요. 그러면 3단원이 어려울 겁니다. 근데 3단원은 그냥 해보시면 아 이런 거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을 건데 그 느낌 잘 받아서 그 느낌 그대로 연습하시면 3단원이 1, 2단원보다는 효자 과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는 똑똑한 단원이 3단원이니까 이번 3단원은 열심히 하시고 근데 여기 있는 3단원은 아쉽게도 어렵게 내려면 진짜 어렵게 나오고 지금 수능에서 킬러는 3단원입니다. 2단원에서는 킬러가 수능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습니다. 끼껏 나와봤자 중학도형이랑 연계된 이런 파트들만 조금 더 어렵게 나올 뿐이지 얘들은 그래도 중학도형 알고 도형을 좀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히 맞춥니다. 아무리 도형 문제를 꼬아서 낸다 하더라도. 근데 3단원은 한 번 꼬우면은요 그 문제가 뭔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지금 너네가 긴장해야 되는 건 특히 이번 등급컷이 좀 높게 형성된 학교들이 있죠. 평균이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학교들. 그 학교들은 이번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서 수열에서 힘을 많이 실을 거예요. 그러면 수열에서 힘을 많이 써버리게 되면은 니네 평균 한 30까지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학교가. 평균 한 30까지 떨어뜨릴 수 있고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니네 거 입시 나온 거 알죠, 지금? 대학 입시. 니네 거 나오는 거 알지? 지금 서울권 대학들은 지금 현재 다 발표가 됐거든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몇 프로 반영한다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일단 중경외시성까지는 다 나왔어요. 지금 현재 외대, 중앙대 이쪽까지 다 나왔는데 걔네들의 기본은 이거야.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내신 1등급이랑 A등급이랑 같게 쳐주겠다요. 이거를 같게 쳐주겠다는 거예요. 니네 내신은 엄청나게 힘을 뺐어요. 내신에서 힘을 많이 빼서 아무리 본인이 등급이 이거를 찍어도 A등급 나오잖아. 그러니까 절대 쪽에서 A가 나오잖아. 그럼 1등급에 준하는 성적으로 쳐주겠다는 거야. 그러면 내신에서 변별력이 사라지지. 이러려면 상위 24% 정도만 하면 되거든. 학교에서 대부분 상위 24% 정도 선에서 A를 끊으니까 대부분 다. 그러면 이렇게 딱 끊어버리게 되면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이렇게 딱 까버리게 되면 요 상황에서는 솔직히 물론 아직 확정이 아니고 내년에 진짜 본격적으로 니네 거 까봐야 아는데 정확하게 까봐야 아는데 현재는 뭐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발표가 되고 있다고 해요. 나도 들은 거에 의한 거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상위 24% 정도 선까지만 나와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대학 선에서는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이제 판단이 되어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러면 2등급만 받아도 되겠지 뭐 이 생각을 많이 하실 건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변별력이 없으니까 뭐를 좀 많이 넣을게? 지금 너네한테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게 수능 최저예요. 그러니까 니네부터는 수능이 굉장히 세졌어요. 수능이. 그래서 수능이 어차피 지금 이제 완전히 객관적인 데이터로 바뀌잖아요. 너네는 선택할 필요도 없이 그냥 무조건 수능을 본다 안 본다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수능의 변별력이 전국 대상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현재 우리 너네부터는요 수능 최저가 강화가 되는 걸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등급컷이나 어떻게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수능 최저를 반영을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신만 잘 본다 해가지고 대학을 갈 수 있냐 하면은 이제 그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대는 끝났고 내신 잘 보면서 동시에 수능까지 잘 챙기셔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번쯤 들어본 대학을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지금 현재 여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시는. 그러니까 제발 수능까지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좀 하세요. 알겠죠? 수학은 특히 여기 대수는 수능에서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얘밖에 안 나와. 주제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심지어 킬러도 주제가 바뀐 적은 없어. 그 안에서 내용이 조금씩 이제 복잡해지는 것 뿐이지 그 복잡해졌냐 안 복잡해졌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 큰 주제는 바뀌지 않아요. 1단원에서 4개, 2단원에서 3개, 3단원에서 4개 나온다.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너네도 그래. 예시문항 나왔거든? 니네 거 예시문항 나와서 보면 똑같아요. 1단원 4개, 2단원 3개, 3단원 4개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힘을 많이 빼고 있는 거는 2단원 삼각함수고 3단원 쪽에서 힘을 많이 실어야 돼. 이번 기말고사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단원을 굉장히 잘 하셔야 결국은 승자가 된다.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할 거고 그 3단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좀 말랑말랑하게 머리를 좀 식혀가자는 의미에서 여기는 요 4번, 5번 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두 개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데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것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 좀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만 정리하고 갑시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요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들을 구하는 방법인데 그 넓이를 구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를 구하는 1번 방법부터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 첫 번째 1번이 그럼 도대체 누구니? 라고 얘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니네 중학교 때 분명히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을 배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을 배웁니다.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공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식은 두 가지 경우밖에 안 되고 자세한 거는 뒤에서 설명을 해줄 것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그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는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얘는 수능에서 한 번도 나온 적 없습니다. 왜?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그냥 외워서 푸는 거고 얘를 가지고 상황을 꼬을 수도 없어. 베베 꼬아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냥 똑같은 문제 딱 던져주고 그냥 이렇게 똑같이 풀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어디서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내신에서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공식 쓰는 거는 내신형이에요. 그래서 얘는 내신형이고 그게 우리 뒤에 있는 대표형 5번이에요. 대표형 5번 두 가지 도형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생각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은 조금 이따가 다루는 걸로 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 대표형 4번 같은 경우처럼 일반적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는 반드시 뭐의 합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정리는 해놓고 가주시면 돼요. 그때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해서 얘네들을 활용해서 우리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어떤 사각형을 이렇게 하나 아무거나 이렇게 때려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생겼다라고 하면 이 사각형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선 하나만 잘 그으면 삼각형 하나 만들어지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선을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해가지고 어떤 대각선 하나를 그려. 그럼 여기 대각선을 하나 그리면 이렇게 그림으로써 나오게 되는 여기는 1번과 여기는 요 2번. 얘네들의 삼각형의 넓이들을 다 구할 수 있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의 넓이들을 다 구할 수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면 그때 여기 있었던 이 삼각형의 넓이가 실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제 1번과 2번의 넓이의 합과 같더래. 그러니까 삼각형 두 개의 넓이의 합과 사각형의 넓이는 똑같대. 이걸 활용해 주는 게 여기 두 번째 내용이고 이게 수능에서 많이 활용이 됩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요. 변형도가 훨씬 더 높은 건 2번이야.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으로 여기를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됐나요? 됐죠? 그러면은 결국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삼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공식 알죠? 어떤 거랑 어떤 것이 필요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가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게 좀 여기선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하면서 여기 4번부터 그림을 좀 바라보면서 그림을 통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그림을 통해서 해석하는 연습을 볼 거니까 잘 봐. 아무것도 적지 말고 지금부터는 잘 보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제발.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부터 보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요 4번 같은 문제를 보시게 되면 나한테는 변의 길이 몇 개 줬어요? 여기 사각형에 대해서 변의 길이 몇 개 줬어요? 변의 길이는 몇 개 줬어요? 선의 길이 몇 개 줬어요? 3개 줬죠. 이렇게 3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선의 길이 3개 줬고 각의 크기는 몇 개 줬나요? 각 몇 개 줬어요? 각 몇 개 줬어? 하나? 이러면 틀리는 거야. 왜? 여기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지. 그럼 각은 무조건 하나 준 거야? 2개 준 거야? 여기 하나 알려줬기 때문에 또 다른 거, 얘의 각도도 같이 알려준 거죠. 그럼 얘가 몇 도라는 거는 가볍게 알고 넘어가야 돼요. 120도라는 거 알고 있으면 이거 왠지 삼각형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럼 삼각형 만들어버려서 우리가 삼각형을 실제로 이렇게 딱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여기 있었던 요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 얘네들 넓이를 더해서 만들어준 게 저기 사각형의 넓이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 들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네들의 삼각형의 넓이는 특히 1번을 통해서는 바로 드러나니까 그럼 나는 얘만 알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얘만 구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여기 2번이라는 거야. 이 지각생활.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보게 되는 순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연결해 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는 연결되셨죠? 그러면 이걸 보는 순간 이제부터 너네 목표가 생기는 거야. 그럼 뭐부터 찾아야 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지금 보니까. 여기지 여기 CD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x로 잡았을 때 얘의 길이가 누군지를 알아야 삼각형의 넓이는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난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여기 첫 번째 내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첫 번째 1번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선분 누구의 길이부터 찾을 거냐면 그래서 나는 선분 CD의 길이부터 찾을 거야. 이렇게 연결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보를 찾을 것인지를 판단하시면 그럼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나와. 그럼 그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식을 이용해서 찾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요 x를 찾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건 각 하나 변두계 관계죠. 그럼 이건 무조건 무슨 법칙 써야 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각 하나 변두계지. 뭐야? 코사인 법칙이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첫 번째 나는 누구 길이부터 찾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냐면 여기 BD 길이부터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선분 BD의 길이를 찾을 거고 나는 그 BD의 길이를 찾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각 60도를 활용하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로 잡아준 게 저기 60 만들어준 저 두 개의 변의 길이의 2배니까 그래서 분모는 40. 분자는 25랑 16을 더해주고 거기서 뭐 제곱 빼주면 되냐면 제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의 제곱이었던 BD 길이 제곱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린 얘 올려주고 얘 계산하게 되면 여기 있는 41에서 우리는 Y제곱 빼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준 게 얘가 현재 20이 될 거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네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는 Y제곱만 누군지만 알면 X도 코사인 법칙을 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는 Y제곱만 찾을 거야. 그래서 여기는 Y제곱은 41에서 20을 뺀 그래서 얘가 21이 된대. 그래서 나는 여기서 Y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Y는 루트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찾을 수 있게 됩니까? 그래서 Y가 루트 얼마예요? 그치. 그래서 얘가 루트 21이 되는데 여기까지 찾아주는 게 1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렇게 해서 찾아줬을 때 이제 두 번째 그럼 나는 선분 CD의 길이를 진짜 찾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되겠고 그럼 선분 CD의 길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이 유일하게 120도니까 그럼 난 여기 120도를 활용해서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가면 되겠죠. 맞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여기 있는 120도를 기준 잡는데 근데 120도는 동각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저기 있는 파이 180을 기준으로 빼야 되겠죠. 그럼 180에서 얼마 빼주면 120 된다는 건 알 수 있으니까 60만 빼주면 되니까 얘 파이 빼기 60 이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얘 다시 바꿔봐. 얘 뭐예요? 얘 뭐예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60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 60이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60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주게 된 마이너스 2분의 1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저기 있는 120을 만들고 있는 두 개의 성분의 길이의 2배니까 그래서 4랑 x를 곱한 거의 2배. 그래서 분모 8x. 분자 여기 있는 요 x제곱과 그래서 4a제곱이었던 16 거기서 y제곱이었던 20을 빼주면 돼요. 이거지. 그러면 올리고 넘어가. 그러니까 나는 여기는 x제곱 제 넘어가니까 그래서 더하기 4x 제 넘어가면 마이너스 5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다시 인수분해하면 되죠? 그럼 얘 인수분해 진행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는 x 더하기 5 x 빼기 1 둘을 곱한 게 0이니까 그래서 x는 얼마가 된다라는 것도 같이 나올 수 있게 됩니까? x 얼마야 그러니까? x는 1이지 길이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x가 1인 것까지 확인해 주게 되면은 봐봐 그러면 여기가 1인 것까지 찾아주면서 계산 다 끝난 거죠. 왜? 계산 다 끝난 이유가 뭐야? 그냥 진짜 저기 사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찾아준 게 실제로 저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고 여기 있는 사각형은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의 넓이 더해주면 돼요. 이거지. 그쵸? 그러면 나는 여기는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2분의 1과 나는 저기 60도 사이에 껴있는 각 5랑 4 거기에 우리는 저기 사인 60 곱해주면 되는 거 하나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2번 삼각형의 넓이니까 나는 여기는 2분의 1에서 나는 저기 가지고 있었던 두 변 4랑 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120의 사인 그래서 나는 사인 120도도 같이 계산해주면 되겠지요. 다시,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바꿔볼까요? 120은 둔각이잖아. 그럼 둔각은 예각으로 무조건 바꾸는 게 이지하지. 그럼 바꿔볼래? 그럼 얘는 몇 빼기 또 얼마예요? 120이니까 몇 빼기면? 그치. 이렇게 바꾸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파이 빼기 60은? 얘 뭐야? 사인 60이죠. 왜? 2, 4분면으로 올라갔을 때 사인은 플러스.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180은 어차피 x축이니까 이렇게 올라가봤자 안 바뀌어.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 안 바뀌니까 얘가 그래서 사인 60. 여기까지 그대로 잡아서 둘을 더해준 게 정답이 되었대요. 다시! 그러니까 얘 계산하면 10. 거기에 우리는 사인 62분의 루트 3에다가 나는 여기 있는 얘네들 계산하면 2. 거기에 우리는 똑같이 얼마가 될 거냐면 얘가 그대로 우리는 사인 60이 될 거니까 그래서 사인 60이었던 채 2분의 루트 3 그대로 계산해주면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 더해준 게 정답이에요. 그럼 정답은 몇 루트 몇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계산해서 하면 6루트 3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찾는 건데 됐어요? 여기까지는요? 잘 봐. 첫 번째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하는 건데 삼각형의 넓이를 활용한다는 것 자체는 진짜 말 그대로 뭐를 구할 수 있을 때 사용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때 활용이 가능하다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쪼갰을 때 삼각형이 생겼고 거기서 각각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연출이 돼. 지금 얘처럼. 그러면은 그때는 저걸 쓰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죠. 그게 대각선이나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뒤에서 설명하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볍게 빠르게 정리하시고 다 됐으면 뒤에 바로 다 됐으면 뒤에 4-1번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합쳐서 5분 드릴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준비 시작 풀어보세요. 이거 다 하시고
4-1번. 4-1번에 니네 지금 현재 질문 많이 들어온 거. 더 있을 것 같아서 질문하고 싶은데 시간 없어서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앞에 봐봐. 4-1번 문제 하나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지워도 되나 이거? 얘는 지워도 돼요? 자, 4-1번 보겠습니다. 4-1번. 여기 4-1번 같은 문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머리가 쥐어 터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 머리가 끙끙 아플 건데 아파셔야 돼요. 이게 그 과정이 있어야지 니네 실력이 늘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모르겠다 포기 이러면 니네 실력 절대 안 는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나 공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즐기세요. 너무 변태 같나? 방금 너무 변태 같았나? 그거 좀 즐겨. 그거 좀 즐기면은 오히려 니네 나중에 수학 실력 늘어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니네가 지금 대부분 막히고 있는 그림을 하나만 그렸어요. B, D, C. 여기 얘 7, 여기 8, 여기 3. 얘 넓이 구하는 게 여러분들 다 내가 돌아다니면서 아까 질문 받아준 게 다 여기 넓이 구하는 방법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한 번에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그때 이거 지난 시간에 설명할 때도 여기는 빡세다 그랬어. 이건 실제로 빡세다 그랬고 개념이 계산량이 겁나 많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너네 월요일에 내가 설명해 줄 때 분명히 집에 가서 천천히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쵸? 집에 가서 많이 연습을 천천히 해보라 그러셨던 문제 중 하나예요. 잘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딱 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뭘 알아야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각도 알아야 되겠죠. 그럼 각도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기준 잡아가지고 얘가 구해주면 될 것 같죠. 그럼 고르세요. B, C, D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각을 찾을 겁니까? 지금은 D가 제일 나아요. 딴 거보다는. 왜? D를 가지고 구하면 분모는 얘네들을 곱한 거의 2배입니다. 그럼 얘네들 곱한 게 제일 작은 게 그나마 약분하기 편하지. 분모가 제일 작아야 약분하기 편하잖아. 어차피 분자는 어차피 넓힐 거니까 걔는 뭐 어쩔 수가 없고.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분자는 뭘 해도 넓죠.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빼는데. 그렇지 않아요? 걔는 뭘 해도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걔는 어차피 그냥 짱구 같은 느낌이니까 분자는 무시해야 돼. 분자는 무시한다 했을 때 분모라도 잡아주면 좋잖아. 그러니까 분모라도 잡아주면 좋은 건 분모의 숫자가 제일 작으면 돼. 그래서 분모 숫자 제일 작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각을 여기로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적어도 니네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은 이용해서 여기 있는 코사인 세타를 구한 게 7과 3을 곱한 거의 2배. 그래서 분모 42. 분자 저기 있는 제 7의 제곱이었던 49, 3의 제곱이었던 9, 8의 제곱이었던 64를 빼줘서 만드는 것이랑 같던데? 라고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맞나요? 그럼 여기 분자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게 되면 얘는 58에서 64를 빼는 거예요. 그럼 58에서 64 빼볼래요? 얼마일까? 얘 얼마일 것 같아? 58에서 64 빼면은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그쵸? 여기까지는요? 그럼 적어도 약분하면 얘 마이너스 몇 분의 몇이라는 건 알 수 있으니까 7분의 1이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7분의 1 보는 순간 얘 또 당황해. 저거 몇 도야? 이 생각하잖아. 근데 이거 각도 구할 수 있어요? 참고로 나도 못 구해요. 근데 그것만 얘기해 줄까? 되게 재밌는 사실. 이거 아니 이거 실제로 잘 봐. 뭘 그렇게 자꾸 요즘 주에 저거 요즘 기사라 가지고 자 봐. 주에 요즘 저거 기사라 가지고 자 놀라지 마. 이거 실제 최근에 수능으로 요렇게 줬을 때 세타값 찾으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능 문제에서. 있었어요. 2025학년도 수능 7번인가 그랬어요. 정확하게 수능 문제 7번에 있었는데 그때 이용한 건 각변환이었어. 근데 우리는 그 각변환을 안 써도 된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보여. 왜?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건 넓이야. 그럼 넓이는 각도가 몇 도인지 알면 돼? 아니면 사인 값이 얼마인지만 알면 돼? 사인이 얼마인지만 알면 돼.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얘 그냥 둔각이란 소리야. 그런가 보다 해. 그럼 뭐 하면 돼? 이거 그리면 사인 값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왜? 여기가 7이고 여기가 1이고 그럼 얘 빼면 48이죠. 맞나요? 그럼 여기 루트 48이지. 그럼 루트 48이 몇 루트 몇이죠? 4루트 3이라는 것까지 나오게 되면 여기 세타 잡아서 적어도 우리는 사인값 구할 수 있을 거고 둔각이든 예각이든 1사분면과 2사분면에 있는 모든 각들에 대해서는 사인값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사인은 1사분면과 2사분면에 대한 모든 각에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사인은? 그냥 무조건 각 다 필요 없고 사인 플러스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사인은 플러스니까 그래서 양수값 그대로 가지고 와. 그래서 얘가 7분의 4 루트 3. 이게 사인 세타가 되었다라는 거 보여주면은 넓이 나와요. 이렇게 찾는 거야. 어차피 사인값만 알면 돼. 그러니까 뭐 각도를 찾겠다. 그건 여러분들 편견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게 중학교 때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각비는 삼각비의 값만 알 수 있으면 돼. 각도가 몇 도인지는 관심 없어요. 니네 특수가 아니면 다 못 찾아 어차피. 됐니? 특수가 아니면 어차피 다 못 찾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특수각이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삼각비 값만 찾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거를 한번 깬 적은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내신 대비 문제에서 만나실 겁니다. 알겠죠? 내가 시험 때 보여드릴 겁니다. 특히 이번에 인화요고는 그것 좀 각오 좀 하셔야 될 거예요. 인화요고는 약간 그거에서 뒤통수 좀 칠 것 같아요. 그쪽 파트에서 니네 거긴 시험 범위니까요. 그래프니까. 그래프 활용하는 문제라서 그거는 시험 범위야. 뒤통수를 좀 칠 것 같아요. 인화요고는 나는 이번에. 왜냐? 제발 좀 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니네 평균이 30으로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애들은 거기서 다 같이 올라가야죠. 아니지. 학교 평균은 떨어지고 니네가 올라가고. 그러면 압도적으로 야 그게 더 짱구야. 그게 더 최고야. 나는 그걸 좀 바래요. 알겠죠? 압도적인 실력을 가지세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문제는 질문 4-1번 질문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구하면은 저기 넓이 구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거 넓이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답은 니들이 완성해봐.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마지막 공식 이용하는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 두 개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참고로 얘기할게요. 이 친구 언제 배웠죠? 이 친구 진짜 언제 배웠죠? 이 친구는 진짜 중3 때 배운 내용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입니다. 중3 때 배운 것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얘는 그래서 둔각이 뭐다 예각이 뭐다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왜 성립하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 테니까 잘 보시면 되겠고 솔직히 여기는 내가 작년까지는 여기 설명도 안 해줬던 부분이에요. 여기는. 왜냐하면 너무 그냥 공식 외워서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학교에서 설명 한번 딱 듣고 학교 밑에 있는 뭐 연습 문제 한 2개 정도만 풀면은 얘네들은 여러분들 못 풀지 않아요. 다.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내가 솔직히 그동안은 여기를 한 번도 설명을 해준 적은 없는데 너네는 내가 올해는 내가 좀 착해지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이유만 가볍게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봐봐. 봐. 공식을 활용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두 가지만 알면 됩니다.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주어져 있는 사각형이냐면 대각선의 길이하고 그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각이 주어졌을 때의 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 두 가지가 아니면 다 삼각형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둘은요. 바꿀 것도 없고 바꿔서도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 그대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왜 그런지만 알려드릴게요. 평행사변형부터 가볍게 보게 되면 평행사변형은 특징이 있죠. 중2 때 배웠던 특징 얘기해봐.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크기가 서로 같아야 달라요? 대변의 길이가? 평행사변형은 대변의 길이 같죠?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서로 같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여기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도 서로 같으니까 아니면 다르니까 같으니까 그럼 얘가 똑같이 세타가 되죠. 그럼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봐봐. 그럼 나는 여기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이 평행사변형은 실제로 어떤 대각선을 하나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 얘네들의 넓이가 합동이라는 것도 나와 안 나와? 합동이지. 그치? 둘이 같지. 다시 한번 뭐야? 이 삼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기 2 해주면 이거 전체 넓이 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거야. 그래서 얘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야지 이렇게 한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민설 알겠지? 민설 알겠지? 왜 갑자기 옆에 수연이가 아니라 은서가 오니까 왜 갑자기 좋으냐? 수연 옆에서 괴롭혀요. 은서 괴롭혀달래. 알았지? 응, 괴롭혀달래. 저기 저 둘처럼 괴롭혀달래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서 봤을 때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잡아주게 되면 끝인 거니까 잘 봐. 그럼 얘 넓이 구하는 건 얘도 곱한 거에다가 얘 사인 곱한 거의 절반이지. 근데 그 절반짜리가 2개라니까? 그래서 곱하기 2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밑줄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2변의 길이 구하고 거기 있는 사인 세타 곱해주면 된다. 끝! 이렇게 계산하는데 동그라미 치세요. 어차피 여기 있는 세타는 여기를 구하나 여기 있는 둔각을 구하나 둘을 더하면 몇 도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둘을 더하면 몇 도죠?
얘네들 더하면 180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둔각 또한 예각으로 바꿔봤자 어차피 그게 그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냥 세타는 누가 온다라는 것만 잡아주면 되냐면 정리. 그래서 얘네들은 예각이 온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냥 무조건 예각으로 쓰세요. 이게 평행사변형의 또 다른 성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이거 공식만 외워서 그냥 쓰세요. 특히 인성여고. 알았지? 너네 이거 나왔는데 이거 틀려 오기만 해. 인성여고. 인성여고는 이런 거 내던데. 난 솔직히 마타수학은 이제 안 믿을 거긴 한데 마타수학에 있을 거니까 이런 거 틀리기만 해. 둘이. 알았어? 자, 여기 보세요. 왜 갑자기 눈을 다 피하니? 서연아? 왜 나의 눈을 피해? 자, 여기 보세요. 자, 그럼 가볍게 여기 하고 가겠습니다. 앞에 봐봐. 그럼 봐. 평행사변형이 대충 이렇게 있대요. 평행사변형이 대충 있대요. 아, 그런가 보다 하시고. 그때 나는 여기 하나 2 줬고 여기 하나 5 줬고 그리고 나는 여기 A, 여기 B가 있는데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B가 60도라고 준 거잖아. 그럼 원래 A는 120도였겠지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어차피 120도나 60도나 그게 그거죠. 맞아요? 어차피 파이 빼기 만들어버리면 똑같지. 그래서 여기를 그냥 60으로 간주해서 그냥 얘네 넓이 구하셔도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은 얘 그림은 실제로 이런 거였던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원래는 이런 거 여기가 5, 여기가 2, 그 다음에 여기가 A니까 원래는 여기가 120이었던 거거든요. 왜냐면 180에서 60을 빼고 남은 거니까.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가 120이었던 건데 그 120은 어차피 우리가 무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니까 그냥 저기에서 넓이 구해준 거랑 같았네 라고 생각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얘에서 그냥 넓이 구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제 두 변의 길이 곱해준 거 거기에 우리는 사인 몇 도까지 곱해주기만 하면은 끝날 거니까 사인 몇 도? 60도. 그럼 사인 60은 2분의 얼마니까요? 그래서 사인 60은 2분의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시죠? 그래서 요거 계산해주면 끝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제 정답 몇 루트 몇? 이게 답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생각해주면 되겠고, 밑에 거. 여러분들은 그럼 일반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거는 더 쉬워요. 그래서 그냥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원리가 이런 원리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대각선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의 이 사이즈는 사실은 어떻게 구한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로 우리가 출발하냐면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해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로 출발해요. 여기 있는 얘랑 평행한 선들을 여기 있는 위쪽에도 하나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밑에 쪽에도 이렇게 똑같이 선분의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그립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요? 여기 있는 얘랑 똑같이 평행이 되고 길이가 같을 수 있도록 여기 있는 얘랑 이렇게 만나게 이렇게 선의 길이를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이 친구가 결국 뭐가 될 거냐면 하나의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결론에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왜냐면 여기 길이가 똑같고 여기 길이가 똑같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하잖아. 특히 얘네들은 다 평행이잖아. 일부러 평행으로 맞췄으니까. 맞아요? 그럼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구해졌을 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두 변의 길이 곱해준 것 그리고 거기 사이에 끼어져 있는 값 이거의 사인 값이거든.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사실은 똑같은 게 다 두 개씩 더해져가지고 만들어낸 게 평행사변형의 넓이인 거잖아. 지금 여기 아이디어는. 맞죠? 그래서 뭐야? 절반만큼만 다 지워버리면 돼요. 그래서 걔의 절반. 이렇게 되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였던 거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증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서 어떤 거 기억하시면 되냐면 여기 밑줄 저기는 저 공식을 기억하시되 여기는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AB 그때 여기는 AB가 바로 누구냐면 얘네들은 반드시 대각선의 길이여야만 합니다. 내가 현재 증명한 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평행이 되게 하는 평행사변형을 만들었을 때 그 넓이를 활용해서 얘의 넓이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대각선의 길이로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대각선의 길이가 아닌 다른 것이 나오면 절대 이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요 A랑 B를 곱해준 건 반드시 대각선의 길이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세타는 어차피 여기 있는 각의 제나 여기 있는 각의 제나 둘을 더하면 180. 다시 하면 뭐냐면 얘네 무조건 예각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세타를 끼인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끼인각은 우리는 반드시 예각으로 취급한다 아니면 둔각으로 취급한다. 끼인각은 예각으로 취급하는 게 짱입니다. 그래서 끼인각은 예각으로 간주해서 그냥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EX 얘부터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푸는 게 옆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대표형 5번은 안 풀어줘도 될 것 같기는 한데 그쵸? 걔네들은 안 풀어줘도 될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똑같이 푸는 거라서. 그래서 그냥 가볍게 푸는 방법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거기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봐봐. 얘부터 가볍게 해보자. 그럼 얘 대각선의 길이 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 120도 줬지. 그럼 이거는 요 공식을 그대로 갖다 써도 됩니다. 맞아 아니야 여기까지는? 맞지? 그래서 그냥 갖다 쓰게 되면 그래서 얘 넓이는 그래서 나는 여기는 절반이야. 누구 곱한 거의 절반이냐면 저기 대각선의 길이 5랑 4를 곱한 것. 그리고 나서 나는 저기 사이에 끼어있는 각에 대한 사인값. 근데 제가 둔각이네. 둔각은 뭐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네? 예각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제 180에서 빼면 되겠지. 몇 도야? 그러니까 얘가? 그래도 끼인각이야. 이거 계산해주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약분하면 2죠. 그래서 2 곱하기 5 하면은 10. 거기에 우리는 사인 62분의 루트 3.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똑같네요. 정답 몇 루트 몇이 돼요? 그러니까 정답은 오케이 5루트 3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사각형의 넓이 이렇게 찾는 것이고 그럼 여기 있는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표형 5번도 푸는 방법만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거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진짜 가볍게 생각하세요.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그냥 진짜 쉬워.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평행사변형 A, B, C, D라고 주어졌대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여기에 대충 하나 그려.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식으로 하나 이렇게 그렸을 때 나는 여기는 C, 각의 크기를 찾으라고 하는 거고 나는 여기서 B도 줬고 여기는 D도 줬어. 근데 BC는 5고 CD는 8이래.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에서 주어져 있는 사이에 끼어있는 끼인각을 찾는 게 1번이잖아.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알려줬으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그대로 갖다 써도 돼? 아니면 안 돼? 지금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넓이 그냥 써도 돼야 안 돼요? 공식 이용해서? 돼? 안 돼? 이건 되지.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넓이 이용해서 넓이 공식 써서 내가 가지고 있는 넓이가 20루트2인데요. 이 20루트2는 실제 나는 저기 있는 두 변의 길이 곱해준 거에 저기 사인값, 사인, 세타 곱해준 거랑 같던데요. 이거 계산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얘 40 나눠주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얘 아무것도 적지 말고 봐.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세타가 40 나눠주니까 그래서 얘가 40분의 20 루트 2 그래서 얘가 2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럼 적어도 예각은 찾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2분의 루트 2 나오는 사인값 예각은 몇 도죠? 45도니까 첫 번째 답은 45도였던 거야. 근데 45도와 더불어서 둔각으로 만들어줘도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둔각도 되지. 그러니까 둔각도 상관없지. 어차피 둘 더해서 180도 만들어버리면 장땡이니까. 그러니까 둔각 몇 도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135도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게 1번이야. 아이디어는 알겠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공식을 줄 수 있는 상황,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냥 100% 이용한다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2번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2번은 하나만 정리하고 가자. 얘 등변사다리꼴의 대각선의 길이는 항상 어때요? 이거 중2 때 배워요. 그치? 이 등변사다리꼴의 가장 강력한 특징은 등변사다리꼴의 정의에 의해서 여기 있는 얘, 여기 있는 요,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요 친구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러면서 얘네가 뭐 특별한 평행선 사이에 정리가 나오게 되면서 맞아요, 여기까지는요. 그 평행선 사이에 정리가 나오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강력한 특징? 그때 여기서 만들어지게 되는 두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결론도 같이 가지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대각선의 길이가 동그라미면 여기 대각선의 길이도 동그라미였던 거야. 그래서 등변사다리꼴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대각선의 길이가 아예 똑같다라는 거를 명심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얘는 그냥 뭐야? 실제로 등변사다리꼴에서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고 갑자기 알려준 게 대각선 사이의 각 크기였지. 그럼 뭐야? 대각선의 길이만 알면 끝난다는 얘기가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둘 다 똑같다며. 그러니까 여기 하나를 잡아서 얘를 내가 A로 잡았으면 저기도 A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오케이 넓이 구한다. 어차피 공식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래서 넓이 구해서 나는 2분의 1에
부대각선의 길이를 곱해준 거에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인 값, 사인 150도인데. 맞아요? 이거는 내가 반드시 둔각으로 두라 그랬다, 예각으로 바꾸라 그랬다? 둔각은 바꿔.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몇 도로 될까요? 그치, 180에서 그냥 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는 30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줘서 만들어낸. 그럼 나는 여기 있었던 얘가 2분의 1과 2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낸 4분의 1의 a제곱이 넓이 4야. 이걸 이용해서 대각선의 길이 찾으면 돼요. 알겠죠? 그럼 a 나오지? 그래서 a는 얼마다? 이렇게 찾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가 2단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2단원은 끝!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2단원은 다 했고 숙제 안 된 거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까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20분까지 쉬고요. 20분이 되면 드디어 3단원 들어가겠습니다. 쉬었다 갈게요.